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처럼 자충우돌하는 엄마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요즘에 저의 화두인 엄마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애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진짜 체력도 딸리는 상황에 애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애를 낳고 나서 저는 태교에 대해서 진짜 말대로 책은 열심히 봤어요. 태교한다고 신경도 쓰고.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사실 준비 안 하고 그냥 조리원에 가면 되겠지, 낳기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진짜 막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리원에 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멘붕이 한 번 오고, 나오고 나서는 더 큰 멘붕이 왔었어요. 산후도우미를 쓰면서 있지만 어머니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거기에 이제 모유수유를 하겠다는데 모유수유 방법도 잘 모르면서 주위의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완모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제가 너무 다 다른 말들 때문에 되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애는 잘 먹지도 않지, 모유수유는 해야 되는 것 같지, 잘 못하겠지, 분유는 먹다가 떼는데 애는 자꾸 울지, 왜 이 모유수유는 쉽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충우돌을 하면서 결국에는 책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 애를 막 모유수유를 하면서 진짜 사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모르는 엄마니까 좋다고 하니 완모를 해야 된다, 미친 듯이 책을 보면서 완모의 방법, 어떻게 하면 모유수유를 할 것이냐, 초유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모유수유에 대해서 막 찾으면서 공부를 하고 애를 안고 키우면서 자충우돌 하면서 애를 이제 돌보기 시작하게 됐죠. 저의 경우는. 그러면서 다른 부분, 이제 애는 돌보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주위에 아는 엄마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충우돌을 하니까. 근데 조언하는 건 좋은데 다 말이 다른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제가 제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입장에서 애라는 걸 낳고 키워야겠다 생각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진짜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키우는 것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태교는 했지만 그거는 진짜 시적이었고, 그 다음에 빙산의 일각이었던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육아, 애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책을 보고 육아서적을 보고 막 하다가 진짜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철학까지 막, 왜냐면 애가 어떤 애를 키울 거냐, 그러면 부모는 뭐냐, 부모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이런 걸 막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저렇게 애들이 꼭 키워야 되나,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불행할 것 같은, 저렇게 찌들려서 살아야 되는 건가, 저거밖에 방법이 없나, 이런 거 막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내 애가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이라는 게 뭔지도, 그것도 먼저 더 궁금한,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물음표를 던지면서 저는 육아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것저것 많은 육아서적도 보고, 책도 보고, 교육학 책도 보고, 아이들의 아동발달도 보고, 많은 책을 제가 이제 집에 앉아서 애를 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근데 참 애를 키우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그러면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거며, 내가 부모로서 뭘 애한테 해줘야 될까, 어떤 걸 가장 중점을 둬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을 고민하다가 두 가지는 좀 해줘야겠다, 두 가지는 내가 좀 노력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이를 크는 거. 이거는 아직도 고민 중인 거예요. 아직도 방법을 계속 찾고 있고요.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방법인 하브르타 방법 참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요. 나중에는 저희 애가 아직은 어리지만 좀 더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세계어가 돼가고 있는 영어를 애한테 쉽게 어렵지 않게 공부가 아닌 진짜 언어로서 도구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줘야겠다. 이 두 가지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계속 아직 점점 더 커가야 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법과 다른 제2 언어인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으면서 이중 언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중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나?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조건 언어가 뭔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얘기를 들어야지 저희 애가 그거에 따라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언어의 영역이 4가지 영역이 있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4가지 영역에 순차적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교 때부터 계속 영어를 듣는 걸 그냥 들려줬어요. 저 그냥 태교 때 동화책 읽었듯이 가끔씩 영어.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좀 더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내 애한테도 좀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애한테 뭔가를 안내해주기 전에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고 지금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애한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저희 애한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죠. 제가 해봤던 경험에 의해서는 그냥 저는 어느 시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애들이 언어 습득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냥 쉽게 갔으면 좋겠다. 이중 언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중 언어 기준으로 저는 저희 애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든 국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이 그냥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주고 그냥 그 언어를 듣게 했어요. 저희 애는 아기 때부터 그냥 늑대? 울프. 왜 우리가 밥, 쌀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듯이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르듯이 그냥 저희 애는 울프, 늑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위에 있는 그 엄마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결과가 쉽게 안 나온다. 뭐가 나오질 않는다. 근데 저는 언어는 학원을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처음 1년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더 노출. 듣는 게 있어야지 나오는 아웃풋이 있는데 듣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생각 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주위에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들려줘라. 애가 좋아하는 거. 애한테 우선 포커스를 맞추는데 애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음률이어도 좋고 라임도 좋고 이런 걸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들이 네, 우리 애는 영어를 싫어해요. 우리 애는 안 해도. 그리고 이제 뭐 번역기가 나와서 영어 꼭 필요 없어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듣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저의 방식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방식은 결코 단기전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제가 느낀 거는 장기전입니다. 언어는 순식간에 느는 게 아닌 몰입해서 공부한다고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는. 왜냐하면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 한국어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쓰지 않는 단어는 잊어버릴 수 있고 제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는 저 역시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영어라는 거,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는 더욱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죠. 자주 쓰지 않으면 언어를.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더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 근데 이런 얘기를 엄마들한테 하면 엄마들이 다 느끼는 게 영어는 필요해요.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돈을 좀 막 들여서 금방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언어는 그렇게 금방 되지 않잖아요. 저희 애가 자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말을 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어줬으면 엄마가 끊임없이 떠들어서 단어 하나 시작하고, 그리고 문장을 만들고, 문장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응들도 하게, 이렇게 언어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렸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언어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냥 학원 보내면 나오겠지, 영어 유치원 보내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엄마들과 함께 모임도 만들어서 영어 동화책 읽는 거, 이런 모임 하면서 엄마들과도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주위에 엄마들과 얘기도 하면서, 특히 어른들과도 얘기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어는 특히 성인이 됐을 때 영어 공부하는 부분은 자기 4개의 영역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저희 애가 아직 어리고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는 공부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걸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저희 애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게요. 제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영상 찍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첫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영상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해가면서 엄마표라고 잘 모르겠지만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내 애한테 맞는, 어렵지 않은, 공부로서가 아니라 언어는 언어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영상 보시면서 조금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저와 함께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함께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